자, 그다음 이제 지금 서비스 제공인데 우리가 재화를 분석해봤죠. 사바스의 재화를 분석해봤고, 자, 그다음 그러면 공공 서비스 유형, 그렇죠? 서비스의 유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서비스 유형. 그다음 자, 공공 서비스가 공공재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공공재라고 해도 보고, 오늘 아까 공공재 배웠죠? 공급이 적정하냐 논쟁이 있었어. 공공재 서비스가 적정하느냐면 부족하냐. 지금 현재 공공 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됐느냐 부족하게 됐느냐 두 가지 설이 있겠죠. 뭐 거두절미하고 과소다 서비스가 사회가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공급된다, 또는 많이 공급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규모, 공공재 공급에 대한 적정 규모에 대한 논쟁이 있다. 먼저 과소 공급된다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 과대 공급된다. 자, 쌤도 혹시 OX 문제를 여기 OX 문제까지 여기에 나온 OX 문제까지 풀어봅니까? 집에 가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는 올릴게요. 밴드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풀잖아요. 집에서 복습으로 풀면 여기 문제 중에서 해설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지문에 해설 붙이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지를 해설 붙여주면 이해하는데 쉽겠죠. 그래서 그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구하면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 책에 있는 것도 틀린 지문 왜 틀렸는지 붙여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밴드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듯이 일단 요약집에 있는 것은 밴드 요약집에 있는 OX 문제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서 여기도 OX 문제 있잖아. 물론 미리 약간 겹치는 문제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문제도 있죠. 그 문제는 복습을 위해서 풀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정답, 그러니까 X일 때 왜 X인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규제 개혁부터 배웠죠. 우리 규제 개혁부터 쭉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기 있는 OX까지 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있는 OX는 우리가 집에서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갤브레이스는 사회에서 최적인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더 적게 공급한다. 왜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의 문제를 다룬 풍요로운 사회에서 광고와 세일즈맨십은 민간 기업의 생산한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하나 국민 생활의 질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재는, 쉽게 말해서 공공재 선전 잘 안 하죠. 자, 한번 물어볼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많은 상품들을 선전해야 해요. 최근에 CF왕은 누구예요? 최근에 CF 제일 많이 찍는 사람? 모르죠. 그쵸? 어쨌든 거기 굉장히 하는데, 여러분 치안을 선전한 거 봤어요? 국방을 선전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선전이 돼야 많이 뭐가 될 건데, 많이 수요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많이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많이 선전해 주니까 많이 이렇게 소비되는데, 공급되는데, 거의 선전을 안 하니까 공급도 적을 수밖에 없죠. 사회가 생각하는 적정 것보다 적다. 공공재는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겔브레이스. 그렇죠? 그다음 두젠베리의 과시효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비 행동이 사회 일반 소비 수준을 넘어 남의 소비 행동을 모방하려는 사회 심리학적 소비 성향을 과시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시 효과는 어디에 있다? 이게 전시 효과 또는 시위 효과라고 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과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이 접촉하게 되면 농촌 지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도시 지역 생활 양식을 본받아서 소비 성향이 높아지게 된다. 즉 민간은 광고나 판매 전략에 의한 의존 효과로 소비가 자극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아 소비가 민간제로 쏠리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시나 광고 또는 거기 같이 과시, 우리는 소비할 때 어떻게 해? 나 뭐 있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 돈 없어도 차는 좋은 거 사죠? 그런데 우리가 뭐 돈 없어도 치아는 좋은 거 이용합니까?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는 뭐할 수밖에 없다. 민간제에 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과소 공급된다. 선생님 이런 것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 용어만 좀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그다음 머스그레이브가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자, 우리 쌤 지금 우리 세금 안 내시니까 아버지나 또는 뭐 지금 세금 내신 분도 있겠지만 또는 뭐 주변의 형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낸 세금만큼 자기가 더 누리고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아니라고 할 거야. 네가 뭐 해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를테면 제가 사는 시에다가 당신들이 뭐 해줬는데 내한테,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 조세 저항이 생기면 공공재가 적게 공급되겠죠. 그다음 합리적 무제. 우리는 민간재 소비할 때는 쿠팡할 때 맨날 들여다보죠. 어떤 게 더 싼 거 뭐 이런 거 막 하고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하는 일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부재가 발생하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서 공공재 확대에 저항하게 된다. 자, 어쨌든 합리적 무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뭐 이렇게 호수라든가 이런 거에다 뭐 설치 막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알아보려고도 안 해. 그냥 뭐처럼 쓸데없는 것을 짓고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합리적 무지. 자, 여기는 전부 다 과소입니다. 그래서 과소가 어떻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과소는 딱 두 가지야. 광고 안에서, 그래서 뭐가 있다, 수요가 적으니까 공급도 적다. 그렇죠? 그 다음 사람들이 자기가 낸 만큼 이익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안 내려고 한다. 조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 있는 것처럼 아예 어떤 일을 하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과다 공급선은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인구 성장하고 기술 진보되면 정부 기능이 필연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공 서비스가 적정량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스님들과 웬만한 일들 다 경찰이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 사적으로 해결할 일도 국가가 경찰이 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죠. 주치 문제, 저 뭐 술 먹고 자고 있어도 경찰한테 전화하고, 그렇죠? 그다음 뭐 부부싸움 일어나고 경찰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박은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박은혜 법칙의 핵심은 자,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는 필연적으로 뭘 가져온다? 그렇죠. 공공 서비스 확대를 가져온다.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서비스가 늘어난다. 그다음 거기 피콕과 와이즈만이 이야기한 전유효과, 대체효과, 이건 뭔만 다른 게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합니다. 러시아하고. 이러면 민간이 커지겠어? 아니면 국가가 하는 일이 커지겠어? 국가가 뭐 민간 다 해서 뭣도 만들고 대신 만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됐어? 협상이 됐어. 그럼 국가 역할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전일과 위기 시에 공적 지출이 늘어난 뒤에는 안 줄어든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건 이거에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한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긴 굉장히 힘들죠. 한번 지출을 늘리는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이런 것들 섭리 효과라 그래요. 뒤로 가기가 힘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도 많은 걸 자기들이 했는데 그걸 줄여가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보몰의 이 원가, 보몰병이라고 그러는데, 보몰의 원가 질병 이론 이러는데, 또는 많은 책에서 그냥 보몰의 병, 그렇죠? 보몰병이라고 합니다. 보몰병.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 정부 부분은 거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봐봐. 복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있어야 복지하는 거죠. 그런데 민간에서는 우리가 기계화해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봐. 저기 이제 이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이걸 뭐 로봇 보낼 겁니까? 아니죠. 공무원이 해야 되죠. 가서 직접 하고 공무원이 해야만 되는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공적 영역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민간에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이제 기계화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이야. 거기 공무원들은 노동 집약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절감이 힘들죠. 사람을 줄이면 대상자가 복지 대상자가 이만큼인데 공무원을 줄일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런데 사적인 기관에서는 이게 어떨 수 있겠어? 사적으로는 제품을 만들 때 직원 줄여서 기계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생산 비용이 빨리 증가하고 정부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 집약제이니까. 니스카덴의 예산 극대화 모형. 니스카덴의 예산 극대화 모형은 이런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누구는 관료들은 아까 자기 돈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돈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어진 돈은 최대한 써야 되겠죠. 예산 배정받으면 그거 다 써야 되잖아. 안 쓰면 나중에 안 주니까 우리가 11월만 되면 맨날 뭘 깔아? 벽돌 같은 거 갈죠. 그렇죠? 그래서 니스카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보고 왔을 건데 144페이지 잠깐만 폈다가 다시 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게 A야. 144페이지 밑에 그림 보면 A인데 자 관료들은 뭘 쓴단 말이야? 어디까지 써버려? 준대까지 다 써버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을 다 써보니까 B까지 하니까 훨씬 많이 쓰겠죠. 그럼 원래 최적 생산량보다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겠죠. 공공 서비스가. 이렇게 된다는 게 리스카덴의 이야기고, 부캐넌의 다수결 투표와 리바이던 가설, 투표 거래나 로그롤링 등이 일어난다. 그렇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건 뒤에 설명을 해보겠지만, 일단 투표의 거래라는 것 또는 로그롤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뒤에 자세히 합니다. 이 실패 때.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A1, B1 이런 게 쭉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또 이건 공무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 알았어. 거기 사업 내가 찬성해 줄 거니까 내 것도 보여줘. 찬성해 줘. 자, 이거 쓸데없이 이 도를 놔야 되는데 이 도를 놓으면 그냥 쓴 사람도 별로 없어. 편입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근데 나 뭐야? 나의 업적이죠. 그럼 나 다음에 당선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의원하고 아니 내가 그거 지원해 줄게. 나 이 도로 사업하는데 도와줘. 나도 찬성해 줘.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뭐 하겠어? 비용만 커지겠죠. 그 다음 리바이던 가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요. 리바이던 바다의 괴물인데 이 바다의 괴물이 계속 커져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진 현상. 시가에서 이 집권적 독점의 재정 상태가 계속 커지는, 내 힘을 키워야 되잖아, 관료들은. 그럼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 경쟁 상태가 없으니까 내 걸만 막 키워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걸 리바이던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바이던 가설 같은 경우는 우리 파킨슨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파킨슨 법칙. 그냥 편하게 들어요. 이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또 공공 선택 이론에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파킨슨 법칙은 일이 늘어나서 늘리는 게 아니라 공직에서는 그냥 뭐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 수가 일과 상관없이 늘어나는 걸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 일은 나누는 게 좋잖아. 그럼 공무원 되면 자를 수 있어 없어? 쉽게 못 잘라.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지? 가리 3명이든 4명이든 나 안 잘려. 그렇죠? 그 다음 경쟁도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특히 파킨슨 법칙 두 번 제2의 법칙이 이겁니다. 동료보다는 뭘 원하는가? 부하. 그래서 부하들이 배징을 해. 그냥 부하가 2배, 3배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더 공적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리바이던 가서도 이런 비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출 한도가 없잖아. 한도가 특히 없고. 왜냐면 자, 제 가정집에서는 돈 쓰려면 어떻게 해? 번 거 네 위에 쓸 수 없죠. 국가는 자기가 안 갚아도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 공채 발행해도 되고. 그럼 후손들이 갚아야 되겠죠. 양출 재입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쌤 만약에 어떻게 가게 관리하나요? 가계부 관리할 때 내가 얼마 벌고 얼마 벌었는지를 보고 쓸 걸 정하죠. 세상에. 근데 국가는요, 내가 여기 쓰려니까 이만큼 나 줘,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먼저 나갈 걸 갖고 그 다음 재입 들어올 걸 생각한다는 거야. 자, 먼저 쓸 걸 생각해요. 자, 우리 쌤들 만약에 먼저 어디 써야 되겠다 먼저 생각하고 엄마 돈 줘 이러면 날 나죠. 근데 국가는 그런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들어올 건 생각지도 않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많은 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죠. 공공재가. 그다음 할거적 예산 결정 구조. 이건 비싼데 자기 부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구조가 자기 부서별로 나눠지니까 자기 부서가 뭐 했으면 좋겠어. 할거라는 건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야. 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산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면 자기 부서 더 많으면 좋겠죠. 다음 간접세제 국가재정 구조. 이것도 뭐가 시험 문제는 여기 이런 건 안 나오고 학자들 나옵니다. 학자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학자들은 어떤 거예요? 보몰병 같은 거라든가 거기에는 피콕의 전이효과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어떤 거 일단 과소공급자냐 과다공급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거기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번 시험에 딱 하나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지방지 하나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리스카덴으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선택이론은 또 계속 반복돼요.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공공서비스 전달 주체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공공서비스를 누가 전달하냐?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전달하겠어? 공공서비스 전달 주체는. 자, 공공서비스 재화가 뭔지 봤습니다. 그 다음 뭘 본다? 전달 주체를 봅니다. 일단은 국가가 공공서비스 하겠죠. 그쵸? 도로도 넣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부 부분하고 준정부 부분, 민간 부분 이렇게 나눠 있죠. 62페이지. 자, 그러면 공공서비스는 누가 하느냐? 일단 크게 보면 정부, 그쵸? 그 다음 뭐하고? 정부가 좀 비싼 완전히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와 준해서 볼 수 있는 준정부. 여기까지도 알겠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 민간 기관도 일부 있지만 민간기관이 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크게 나누면 민간이 일부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정부하고 여기 포함해서 민간이 있을 거고 민간은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게 전달하지 않겠죠. 근데 민간도 일부는 공공서비스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교육은 아까 어느 정도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립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민간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전달 주체는 누가 중요하겠어? 정부하고 준정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체를. 여기 주체는 크게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 이걸 중요합니다. 거기 정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구부 3청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정부 부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정부 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뒤에 조직은 다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준정부 기관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그다음
이 준정부 기관하고 왜 계속 준정부 기관이죠. 준정부 기관. 준정부 기관하고 그 다음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 기타 공공기관. 그쵸? 이런 데서 뭐 해준다? 공공서비스 제공한다. 그 다음 민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시험은 어떤 것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 법이 좀 바꿔져서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눠드린 거에서 총정리해서 우리가 총합본 있죠. 종합본 거기는 조직론에다 넣어놨어요. 조직론에 또 나오기 때문에 조직론에다 넣어놨는데 우리 책에는 앞에 있기 때문에 자 공기업 부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우리 이 낱개로 돼 있는 데는 몇 페이지입니까? 공기업. 공기업 323 공시준 여기 나온 거. 몇 페이지 나왔어요? 323 공기업이라고 왼쪽에 써져 있습니다. 별 3개 해놓고 왼쪽에 공기업. 우리 이거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2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25페이지. 지금 이게 법이 좀 바꿔져서 이걸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쌤 뭘로 갖고 계신 이 프린트물로 갖고 계신 분 몇 페이지? 못 찾았습니까? 공기업 빠졌나? 프린트 오늘 나눠드린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공기업 없습니까? 빠졌나 보네. 쌤 줘봐. 공기업 오늘 나눠드린 거죠. 다른 분들도 없죠? 이 부분은 그럼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뒤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빠진 부분만 좀 보충해서 볼까요? 그냥 책에서. 자, 책으로 한번 보시면 대강 일단 봤으니까 자, 이게 좀 변화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부는 이제 알겠죠. 정부에서 제공한다. 그 다음 준정부, 사실은 정부가 준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말하냐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 여러분들 대한석탄공사 어때요? 다 국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국가적인 공공서비스 제공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게 공기업입니다. 그 다음 준정부 기관이 있고, 준정부 기관은 이를테면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쌤 생각해봐. 한국농어촌공사. 거의 정부하고 준한다고 생각하죠? 정부 기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금 분류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달 주체에 대해서 자, 우리 이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조금 할까 싶네요.
왜냐면 뭐 크게 좋습니다. 그걸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전달 주체는 거기가 없으면, 왜냐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알아야지 잘못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8월에 바꿔줬어요. 법이 8월에 바꿔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기업은 몇 명 이상, 뭐 직원 5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죠. 62페이지 밑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바꿔줬어요. 두 번에 걸쳐서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62페이지 보면 공기업은 직원 5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선생님 125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직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 이상, 자산 30억 이상 이렇게 바꿔졌어. 그래서 지금 책에서 찾아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넘어갈게요. 공기업 부분만 조금 넘어가고,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만 합시다. 이 부분은 전달 주체는 잠시 넘어가고 다음번에 복습할 때 하겠습니다. 사바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공급 방식 어떻게 공급하는가. 자, 사바스가 공공 서비스를 분류했죠. 그 사람이 이제 사바스가 어떤 공급 방식을 택하는가 66페이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전달 주체 공기업 이 부분은 조직론에 굉장히 세밀하게 나옵니다. 정확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봤는데 다음 주에 조금 큰 그림만 그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방식, 자 중요한 건 이거하고 이겁니다. 행정 서비스 공급에서는 공급 방식은 어떤 공급 방식이 있다는 거야 거기. 자, 이 사람은 또 나누는 게 중요해. 사바스는 어떻게 나누었어요, 쌤? 공급 방식을 누가 뭐 하는 거냐? 공급자냐, 그렇죠? 공급자. 이걸 배열자 또는 중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생산자. 이쪽은 그 다음 생산자가 어떤 거다? 공공부분이 생산하느냐, 생산자가 공공부분이냐 아니면 민간이냐,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공급자라는 의미를 조금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배열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중개자라고도 이야기한다.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봅시다. 아까 윌슨의 규제 정치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사바스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은 정부가 설명해주고 외우는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 다 공급자가 누가 공급해라 이런 걸 정해주는 거, 그렇죠? 이걸 공급자라고 그럽니다. 배열자라고도, 그래서 배열해 준다고 그래서 배열자라고도 부르는 거죠. 또는 누구는 얼마, 누가 공급해라 이렇게 중개해 준다고 그래서 중개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제 생산은 공공. 그럴 때 정부 서비스, 정부가 직접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누구야? 정부가 생산하고 이걸 누가 어떤 걸 할 건지 배열하는 사람도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정부가 서비스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정부 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 간 협약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가 여기는 바로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뭐 치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국방을 한다든가. 여기는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인천시,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쓰레기가 되게 많아. 쓰레기 처리장을 해야 돼. 근데 서울시는 거의 뭐 이렇게 도심이다 보니까 어떤 게 없어. 처리장을 마련할 만한 하려면 좀 산악지대도 있고 넓은 공간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천시나 경기에는 그런 시설이 조금 들어갈 여유가 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서울시가 여기하고 계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간 계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 같은 걸 만들어서 공공 서비스를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것에 어느 정도 이 쓰레기 같은 거 처리하는 것도 공공 서비스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 간 협약이라고 그래요. 누가 생산해? 지금 누가? 둘 다 정부죠. 지금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간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누가 중개하고 누가 배열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기관끼리 하죠. 이걸 정부 간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스님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부 판매일 거야. 정부 판매.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 이건 제일 뒤에 설명할게. 좀 봅시다. 그 다음 여기 CFG 한번 볼까요? 민간 유탁계약. 자, 공공 서비스를 누구에게 유탁하는가? 민간에게. 그럼 누가 생산해?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생산하는데 정부가 정해주는가? 계약을 통해서 당신이 생산하세요. 이렇게. 이를테면 어떤 게 있겠어? 아까 도로 같은 경우도 이 공공 서비스잖아요. 도로 넣는 거. 근데 당신이 계약을 맺어서 민간 뭘 한다? 민간 도로 만든단 말이야. 이건 당연히 민간 유탁인데 누가 생산해? 방금 민간 도로 누가 만들었어? 민간이. 근데 누가 그걸 정해줬어? 정부가. 그 다음 면허를 주는 거야. 프랜차이즈. 면허는 우리가 면허는 그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권리를 주는 거죠. 그게 면허 줘서 생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생산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민간에게 어떤 거에서만 주로 이를테면 우리는 꼭 그런 거 이제 화이자 같은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당신이 생산해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뭐 화이자는 아니죠. 이런 면을 거기만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하는가? 아니, 생산하게 하는 거. 이게 누가 생산해? 민간이. 누가 정했어? 여기는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그냥 계약하면 돈 주는 거잖아. 얼마만큼 돈을 줘야 되지만 여기는 뭐 한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 판매 수익으로 하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게 있어? 보조금 주는 거. 보조금 주는 거. 당신 생산해. 그런데 부족하면 내가 뭐 줄게?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 보조금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정부가 뭡니까? 민간 유탁 계약을 한다든가. 그다음 프랜차이즈 독점권을 준다든가. 그다음 보조금을 제공해 준다든가. 민간이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 그 다음 여기 한번 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바우처. 이건 여기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바우처를 여기다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바우처. 우리가
이 저소득층에게 쌀 같은 거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 같은 거 주는 거 봤죠? 이런 게 바우처야. 그런데 이걸 민간이 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놓고, 근데 바우처는 이 교환권만 좋지, 사실은 쌀 같은 경우 누가 생산해? 민간이 생산하잖아.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거에 있어? 자원봉사, 그 다음 자율조달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자원봉사, 그 다음 자조, 그 다음 시장에 맡기는 건 그렇다고 치고, 여기 한번 봐봐. 자원봉사는 어떤가요? 자원봉사는 우리가,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척이 조금 너무 어두워. 학생들 저녁에 이 집에 갈 때, 학교 갈 때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자율경찰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방범수차라는 사람 했더니, 여기는 뭐 당연히 그 사람이 뭐 돈 받습니까? 월급 안 받죠, 자원봉사자들은. 그쵸? 물론 거기에 내가 뭘 어떤 썼다, 뭐 전등을 안 썼다, 이런 비용은 받지만, 우리가 거기 자기가 노력했다고 해서 돈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민간이 정했죠. 근데 방범순찰은 공공서비스야 아니야? 방범 순찰해 주는 거잖아. 치안해 주는 거잖아. 공공서비스란 말이야. 그런데 누가 해? 민간이 하잖아. 자기들끼리 할 사람에서 뽑았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생산도 민간이 하고 있잖아. 지금 방범 자기가 하고 있잖아. 그 다음 자조 활동이라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는데 자율조달이라고, 그걸 줄이면 자조겠죠. 이런 거 봐봐. 자, 우리가 복지단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치매 환자들이라든가 무슨 환자들이 있는데, 또는 여기에 뭐 장애 환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좀 더 조금 이를테면 건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조금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걸 자조라고 그래. 그럼 이런 활동 공공 서비스 활동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하고 있어? 민간이 하고 있잖아. 근데 자원봉사는 원에서 가는 거겠지만, 여기는 자기가 또 대상인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이를테면 아까 방범경찰은 자기가 늦게 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원봉사자는 방범할 때는 자기가 늦게 오는 거 아니잖아. 그냥 여기 있는 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 할게요 하고 가는 거잖아. 자기가 학생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대상자야. 자기가 봉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를 도와주는 거, 그걸 자조활동이라고 그래. 그 다음, 시장에 막히는 거, 아까 어떤 거, 뭡니까? 민간 어린이집. 우리 아파트 가보면 어린이집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애들 이렇게 하는 거, 민간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보육 같은 거 국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 결정하죠. 그런 것도 마켓, 그냥 시장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건 조금만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정부 판매가 조금 어렵네요. 이건 뭐냐면요, 세콤 같은 거 알아요? 세콤. 자, 일단 치안은 공공 서비스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콤은 국가가 하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건데, 정부의 은행 같은 데 세콤이 대신 경찰 치안이 부족하니까 대신해 주라고 정부가 샀죠.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는 거, 정부가 그걸 판매하는 거야. 그건 정부가 생산하고 정부가 뭐 하는 걸로 여기 한다고?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정하는 걸로 한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미안. 민간이 할지 안 할지를 정하지 않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생산은 누가 하는 거? 정부가 하는 거. 그렇죠?
제한이라는 것을 정부가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정부 판매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에는 어디에 속하냐가 문제가 나와요. 어디에 속하느냐. 이를테면 정부 서비스, 정부 간 협약, 정부 판매, 민간 유탁, 프랜차이즈, 보조금, 바우처, 자원봉사, 자조활동, 시장.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유탁은 거기 있는 것처럼 민간 유탁 계약 하는 거 여기는 영어로 써줘야 되는데 원래 민간 유탁은 컨트랙트라고 그래서 C, 여기는 프랜차이즈 F, 보조금 그란트 G, CFG. 여기는 그다음 여기는 뭐로 하면 되겠어? CFG고. 자, 외울 때 일단은 어떻게 외우냐면 좀 잊어먹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왔죠? 이거 우리 선생님들 요약집 한번 봅시다. 요약집 40페이지고 요약집 40페이지고 한번 보시면, 자, 서협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위에는 서협판 CFG. 그 다음 거기에는 자, 우리가 마켓이라고 그랬죠. 마켓. 그래서 여기 시장을 마켓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면 CFG 파자마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CFG 파자마. 마는 마켓입니다. 자는 두 가지 들어가죠. 자율, 자원봉사, 자조.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이렇게 외워보면 거기 무엇에 대해서 서협판 CFG 파자마. 사바스의 서협판에는 CFG 표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그렇죠? 사자파의 사바스에 어떤 거 우리가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서협판이라고 합시다. 서협판. 서는 정부가 서비스하는 거. 그 다음 협은 정부 간 협약. 판은 정부 판매. 이건 전부 다 생산자가 누구일 때? 국가일 때. 그 다음 자, CFG. 이건 민간일 때인데 배열자가 누구다? 정부. 그 다음 파자마는 뭐죠? 생산자도 민간, 공급자도 민간일 때.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왔고 아까 실제 우리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생산자가 누구냐, 국가냐 아니면 민간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배열해 주는 사람, 누가 지정해 주는 사람이 국가가 개입하면 CFG고, 그다음 당연히 그러겠죠. 민간 유탁이나 계약하거나 민간 유탁 또는 계약, 컨트랙팅이라고 이야기니까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그다음 보조금 다 정부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면 바우처는 정부가 뭐 해준다, 정해준다는 사람은 여기다 넣고, 이건 소수견해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 다 나왔어. 다수설과 소수설 다 나왔어. 그러니까 바우처는 상당히 뭐하게 생각이 돼. 유동적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파자마는 전부 다 누구조차 정해주는 사람들조차보다 민간이다. 조금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사바스라는 사람이 공공서비스를 분류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시험 잘 나오는 걸로. 그럼 4번째 그다음 이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중개자냐 생산자를 구분을 해서 나왔고, 중개자로서는 이 공공기관, 민간, 이 생산자도 정부기관, 민간으로 나눠서 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또 물어볼 거야. 이거 알아서 뭐 하는데? 사실은 아까 윌슨 규제형지모형 좀 알면 괜찮은데 이건 알아도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은, 출제자들은 이거 출제하고 싶어 합니다. 뭔만 제외하고는. 이건 애매하게 써져 있으니까 이것만 제외하고는 내도 뭐 하겠어? 문제집이 있어 없어? 문제집이도 없고 또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중에 여기 문제만 조금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신 뒤에 문제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